인천공항은 출국이 보통 20분, 네. 입국이 40분이에요. 네. 우리가 해외 나갈 때 2시간 전에 공항을 가잖아요. 네. 근데 출국이 20분 안에 끝나버려요. 그럼 1시간 40분 동안 뭐 하겠어요? 면세점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다가 물건 사는 거고.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800만 명의 이상의 일본인이 네. 인천공항만 왔다가 한국을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트랜지스라는 트랜짓해서 나가요. 그 관서공항 거기는요, 매년 공항이 이게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일본의 허브공항은 나리타가 아니라 인천공항인 거죠.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제가 공항에 도착했더니 디지털 조선통신사 염정순 박사님께서 저희 또 환영하러 이 마중을 나오셨네요. 염 박사님하고 이 공항 현장에서 이야기를 꼭 나눠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선대인이 간다 일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이게 다 뭔가 연결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인천공항 나오셔가지고 네. 인천공항 출국할 때 걸렸던 시간하고 나리타에 와서 입국하느라 걸렸던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면 네. 상당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리타 공항 들어올 때가 훨씬 좀 많이 걸리대요. 이게 한국은 진짜 이렇게 일처리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인천공항은 네. 세계적으로 진짜 훌륭한 공항이고, 네. 인천공항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한국 사람은 모르는데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보면 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연간 네. 통계를 내서 네.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몇 분 걸리는지, 네. 입국할 때 몇 분 걸렸는지를 그 사람들은 네. 그 매니페스토로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오. 그거를 지켜요. 아,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몰라. 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공항에 갈 때 네. 2시간 전에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은 출국이 보통 20분, 네. 입국이 40분이에요. 네. 이 정도의 시간 갖고 할 수 있는 데는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여행 많이 다녀보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드나드는 게 편한 그 공항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천공항은 네. 그 애당초 전 세계적으로 돈 버는 공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돈 버는 공항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만들어진 공항이거든요. 네. 근데 돈 버는 법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면세점에서 돈을 버는 공항이에요. 오. 연간 면세점에서 버는 돈이 수천억 원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막 면세점이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면세점에서 어떻게 버냐면 우리가 해외 나갈 때 2시간 전에 공항을 가잖아요. 예. 근데 출국이 20분 안에 끝나버려요. 그럼 1시간 40분 동안 뭐 하겠어요? 1시간 40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면세점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다가 물건 사는 거고.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2시간 전에 안 가고 1시간 전에 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여행사에 2시간 전에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숨겨진 네. 면세점의 고객이 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을 오는데, 인천공항에 오는데 연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800만 명의 이상의 일본인이 네. 인천공항만 왔다가 한국을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트랜지스라는 트랜짓해서 나가요. 오, 야, 이거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 그 800만 명을 대상으로 예. 일본 국민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루이비통, 음.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면세품, 아. 그거를 엄청나게 파는 거죠. 전 세계 네네. 면세점, 공항 내 면세점, 네. 탑승구가 있는 네. 면세점에 루이비통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었대요. 오. 그거를 유치하려고 한국에 가서 해갖고 유치를 한 거라고. 오. 왜 그러냐면 루이비통은 물건을 팔 때 네. 그 손님들한테 물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소개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텐드를 한대요. 종업원이. 네네. 그리고 정원이 있어서 많이 들어가면 난잡스러워 갖고 네. 입구에서 막아요. 아. 그런 걔들 폴리시가 있는데 네. 그 공항 면세점에서 지금 비행기 시간 봐가면서 이거는 자기들 아니다 그래갖고 안 하는 거예요. 아, 안 하는데 인천공항만 한다. 되는 거예요. 왜냐? 인천공항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네. 여유 있게 쇼핑할 수 있다. 그래서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8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인천공항에서 어마어마한 쇼핑을 해준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왜 일본은 자기네 나라 공항, 지금 보니까 여기 나리타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하네다 네. 공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왜 그 그걸 얘기가 놔두고 이제, 그 얘기가 인천 되게 공항을 재밌는- 넣는 거죠? 그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예.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는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네. 이제 일본을 보고 느낀 거였어요. 오, 일본이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나라 김포공항밖에 없을 때 일본도 하네다밖에 없었죠. 네네. 그래서 하네다 국제공항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일본이 세계로 나가는 공항을 만들겠다고 해서 네. 거대한 꿈을 품고 만들어진 게 이 나리타 공항인 거예요. 오, 그래서 네네. 세계로 나가는 공항을 하려면 그 저기 소음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든지 음,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네. 도심에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 주민들의 항의가 적은 동네, 네. 네. 바닷가 네. 골라서 온 게 여기 나리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일본 정부의 목표는 네. 그래서 하네다는 국내선 전용으로 하고 여기는 국제선 전용으로 하자. 지금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그랬는데 아닌가요? 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네. 동경도의 입장에서 네. 그걸 국제선을 놓기 싫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 나리타가 들어있는 지바현의 입장에서는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서로 간에 말은 안 하고 주먹질 하면서 네. 오늘까지 왔는데 네. 결국은 동경도가 소극적으로 가다가 네. 도쿄올림픽이라는 걸 기화로 네. 거봐라. 이게 불편해서 안 된다. 어. 이게 지금 나리타에서 동경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 걸리고 안 된다 그래갖고 저기 확장 중이거든요. 하네다를? 하네다 확장 중이에요. 활주로도 늘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인천을 보고 여기를 보고 인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일본을 따라서. 일본 따라서 네. 한국에서 뭘 배웠냐면 두 가지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바닷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사카에 가면 간사이라고 있잖아요. 오사카에 간사이 공항. 네네. 그거는 섬을 만든 거잖아요, 인공섬을. 네네. 그 두 개를 본 거예요. 오.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그 관서공항 거기는요 매년 공항이 이게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게 제끼 가지고 네. 이게 조절을 해줘야 돼, 아. 올려줘야 돼. 자동차 잭 올리는 거.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관리 비용이 드는 공항이에요. 그래서 네. 인천공항이 생각한 게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고른 게 영종도예요. 어. 영종도는 마침 그 육지에 연이어서 섬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섬이 그렇죠. 바위섬인 거야. 네네. 그래서 바위섬을 갈아가지고 깎아가지고 음. 메운 거죠. 그래서 영종도가 생긴 건데 예, 그럼 이제 가라앉지도 않고. 화롭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보고 이제 인천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일본은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지. 근데 아마 인천공항은 그걸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사실은 진짜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한에다가 계속 안 놓고 양쪽으로 지금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거군요. 근데 이게 국제선, 국내선으로 분리를 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이유는 네. 뭐냐면 인천공항은 서울에서 김포공항에 30분이잖아요. 네.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됐는데 여기는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네. 특히 일본은 나라가 넓어서 국내선으로 이동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뭐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에서 네. 한국으로 오는 직항편이 생겼지만 네. 인천공항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직항편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 지방공항이 28개 정도 있는데 네. 28개 공항에서 해외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선택자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관서공항으로 가던가, 간사이. 간사이로 가든가 아니면 나리타로 오던가. 네. 네. 그래가지고 자 여기를 이용한다고 치면 홋카이도에서 여기를 이용한다고 치면 거기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네. 짐 붙이고 하네다에 와서 짐 찾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달려서 여기 나리타에 와가지고 다시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고 그러네요. 돈이 많이 들지. 돈도 많이 들겠네. 홋카이도에서 저 하네다까지 왕복 비행기 싸기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거 우리 지금 여기 일본 오는 것보다 훨씬. 지금 삿포로에서 저기 인천 가는데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돈 들지. 네. 시간이 이동하는 데만 해도 4-5시간 들지.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네. 하네다에서 네. 나리타까지 보내지 않고 저기 국제선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우리나라 인천공항공사라든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인 거예요. 와, 머리 잘 썼네.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지방이 전부 피폐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경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네. 지방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관광객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서 저 국제선을 유치합시다. 그래갖고 국제선이 없는 데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공항에 비행기가 한 번 올까 말까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양양공항이나 무안공항처럼 유령공항 돼 있죠. 비행기가 날리는 데인지 새가 날리는 데인지 모르는 공항이잖아요. 일본엔 그런 공항이 90개나 됐거든. 와, 그렇게나 많이요? 근데 어쨌든 28개 공항에 가서 영업을 해가지고 네. 28개 공항 중에 14개는 대한항공, 네. 14개는 아시아나가 아시아나가. 가서 네. 직항편을 취항이라고 시작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일본 관광객을 실어서 네. 인천공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트랜짓해서 세계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의 허브공항은 나리타가 아니라 인천공항인 거죠. 야, 이거 재밌다. 비행기 값이 얼마나 싸겠어요. 대한항공을 네. 거기서 끊어서 삿포로에서 끊어가지고 네. 저기 인천공항에서 갈아타고 미국 나간다 그러면 네. 요 비행기 싹 하고 그 짐도 붙여버리니까 빈손으로 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2시간 동안 쇼핑하다가 네. 그 가는 거 아니에요. 어. 현재 일본에서 이거를 타파하고 싶은데 네.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네. 근데 이건 나리타 공항 뭐 할주로 새로 더 늘린다면서요? 근데 그게요. 네. 이게 땅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리타 공항은 처음에 땅을 수용할 때 그렇게 넉넉하게 수용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활주로를 늘리려고 그래도 네네. 하나는 2개밖에 못 늘리거든. 아. 근데 인천공항은 지금 위에서 보시면 알지만 전체 부지의 절반도 안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는 땅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나리타 공항보다 인천공항은 활주로를 하나 더 늘려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금은 자민당이지만 민주당 정권 때 일본의 민주당 정권. 정권 때 국토건설부 장관이 일본에 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도 활주로 하나 늘리자라고 네.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천공항을 우리 허브공항으로 써야 되냐. 네. 네. 그래서 활주로 하나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달 정도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도 하나 늘린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리타보다 인천공항은 늘 활주로가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 아니 뭐 맘먹기에 따라서 10개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인천을 들려서 유럽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나리타를 들려서 유럽으로 가느냐 선택자가 2가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천공항은 네. 조종사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서비스가 엄청 좋고요. 네. 네. 그러면 굳이 네. 뭐 미국 비행기가 나리타 들려서 갈 필요 없죠. 인천공항 네. 조종사 입장에서 어디가 좋으냐 그러면 서비스가 좋은 인천공항이 좋다고 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로남불, 내불남로. 네블람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네. 일본에 가서 겉모습만 보고 네. 야 일본이 우리보다 잘한다. 기가 막히다.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거꾸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국내선, 국제선을 분리해서 네. 이 세계로 나가는 공항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 배웠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정도가 됐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이 자부심이 막 생기는데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의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잖아요. 플랜트로. 지금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공항 컨설팅을 해주고 공항 동선에 그쵸, 그쵸. 공항을 어떻게 지었지? 어떻게 해야 면세점에 사람을 많이 몰고 어허허. 어떻게 해야 수속이 빨라지고 네. 그런 노하우 있잖아요. 공항의 그렇죠. 운영 노하우, 공항 건설 노하우, 공간 배치. 공간 배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공항 시스템은 전부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래서 공항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 네. 이거를 우리나라가 국산화 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최적화한 다음에 네. 세계로 파는 거죠. 자, 하여튼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고요. 또 한국 살아면서 좀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자꾸 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우리보다 소득 좀 높고 앞서서 발전한 나라들한테
약간 주눅 들어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늦게 시작했지만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이 공항부터 해서 공항 운영까지 예, 한국이 되게 참 앞서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은 예, 출발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예, 이 동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셔서 한국이 잘하고 있는 모습 또 많이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대인이 간다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됐나요?